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4월 총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유세 현장에서 낮은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당 자체 판세 분석을 통해 막판 상황 점검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이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김성태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마이크 가까이로 가시고. 자, 많이 바쁘시죠 지금? 지금 서대문에서 오는 길인데 예. 서대문 갑 지역에 이제 이용호 의원 네. 예. 그 영천시장 앞에서 유세하시고. 유세 지원해주고 오는데 퇴근길이라서 엄청 밀리네요. 그래도 이게 정시 도착이네. 아주 극적으로 7시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언론에서 주목한 이슈는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좀 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참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좀 많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제 우리 당을 대표해가지고 윤재욱 원내대표님과 그리고 국민의 미래 지금 현재 대표를 하고 계신 인요한 위원장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이 뭐 아예 4.3 뭐 추념 자체를 갖다 불참한 건 아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유세 일정을 이미 오랫동안 잡혀 있는 그 상황에서 물론 이제 제주를 잡아가지고 이때 마주하면 좋았는데 예. 뭐 그렇지 못한 여건이 우리 당 차원에서 있었던 거죠. 예. 아까 이제 오영환. 근데 그런 예. 측면 가지고 또 민주당이 이걸 공세를 취하는데 예. 얼마 전에 서해 수호의 날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재명 당대표 뭐 그때도 유시에 뭐 이런 부산 아마 그때 부산 계실 건데 그런 일정 때문에 우리 당은 그거 가지고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 4.3 추념식은 국가적인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해 수호 서해도 날도 물론 있습니다만. 엄청 국가적인 날이죠. 예. 그래서 4.3 추념에 대해서는 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걸 재신 논의를 하는 것을 군사 법원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 민간 법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걸 오랜 기간 이 4.3 유족회에서나 뭐 이런 걸 다룬 걸 그때 많은 검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 그걸 일일이 그 수사 기록 사건 기록 다 보면서 그걸 군사 법정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에요. 그래도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데 서울 권역 선대위원장으로는 좀 아쉽죠. 조금 아무래도 좀 이런 때는 이제 유세 일정을 좀 그때 조정해서. 실무선상에서 좀 그런 뭐 부분에 아쉬운 부분은 좀 있죠. 그러니까 가셨더라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그 공도 그것까지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더 엄청 공도 한번 있죠. 그 빛이 날 수 있었을 텐데. 네네, 부각될 수 이제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당초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려고 했다가 어젯밤에 또 계획을 급히 취소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전국적인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 때문에 지원 유세 일정을 취소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맞습니까? 저는 뭐 당 입장이라기보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전직 대통령께서 수준 높은 덕목을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뭐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이 총선 또 특히 이 전쟁터에 나서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양산 사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좀 잊혀지겠다 그랬는데 뭘 잊혀져요. 잊혀져야 될 분이 예. 굳이 그냥 뭐 김해 양산 또 부산까지 이렇게 불경 지역을 뭐 이렇게 본인의 정치적 기반으로 퇴임한 대통령이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우리 지청 내에서도 다양한 아마 입장이 있은 거고 예. 오늘 뭐 좀 지원 일정을 좀 이렇게 조정하시고 입장을 철회하신 부분은 저는 대단히 잘했다고. 그럼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 기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은 없는 겁니까?
당 차원에서 만류가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뭐 다 이 유세 현장이나 또 뭐 개개인적인 사정을 통해 가지고 후보 지원에 다 나서면은 그게 전직 대통령들이 다 나서는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곱게 보지는 않죠. 이 뭐 지금 뭐 피 튀기는 이 전쟁터에 왜 전직 대통령께서 나섭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더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 더 플러스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 전 대표의 역할론을 꾸준히 또 강조를 하고 계셨죠. 근데 지금 당 차원에서 공식적 요청은 없는 것 같고 그 개인 인연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시는 듯한 인상인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 선거 때는 총선 이런 선거 때는 부지경이도 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나 우리 당에 대한 뭐 그런 엄청난 강도 높은 뭐 비난과 비판을 아끼지 않은 분 아닙니까? 예. 뭐 그런 만큼 되려 이런 총선 때 더군다나 지금 집권당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알아서 발 걷어붙이고 나서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뭐 선거 때니까 좀 가용 가능한 자원들은 국민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면은 알아서 자진해서 국민의 힘을 위해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뭐 그걸 뭐 굳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요청을 하고 안 하고 뭐 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진해서 하고 이제 있으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본인과 가까웠던 의원들 좀 찾아가면서 유세도 하고 그러는데 이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해 본 적 없다. 유승민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딱 선을 그으니까. 지난 울산에서 네, 울산 뭐 마음이 좀 내가 나가면은 싫어하나 뭐 이 생각을 인간적으로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딱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려서. 거절이라기보다는 뭐 굳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미 뭐 선대위가 다 구성되고 총괄 선대위가 구성되고 한 마당이니까 이제 남은 것은 본인이 자발적인 참여냐 아니냐 그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총선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판세도 분석하고 계실 텐데 현재까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번 4월 10일 총선은 뭐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공동 운명체죠. 뭐 그런 측면에서 지난 2년 동안 특히 여소야대 이 정치적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 나름 뭐 좋은 성과를 낸 국정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고물가 시대 뭐 집값 문제 뭐 이런 걸로 서민들의 이 삶이 이만저만 지금 힘든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뭐 상당히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또 지금 어려워진 특히 이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국민들 생각하면은 이번 총선은 한없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치르는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군이 254석입니다. 예. 그게 몇 석 정도 예상하십니까 현재? 그거는 뭐 올 우리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전국의 박빙 지역을 55개 이렇게 선거구로 보고 있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26개 수도권이 26개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29개가 이제 지방권이라고 보는데 뭐 TK 25석은 빼고 이제 불경 지역과 아무래도 충청 권역이 이렇게 가장 지금 박빙 지금 경합지역이 많다는 이야기죠. 충청이 승부가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판단. 자, 이제 충청에 사실은 캐스팅 보트다 해서 중도권을 표심을 반영한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그럼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의 선거 공약이랄까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 이미 뭐 한동훈 지금 선대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큰
승부수를 던졌죠. 예.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이 엄청난 지금 공약을 대국민 발표를 통해서 했죠. 예. 뭐 이 여의도 정치를 청산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볼상사나운 국회의 모습을 새롭게 이제 세종 국회 의사당에서 하자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는 이제 이미 뭐 각인이 되어졌지만은 예. 입법 기능이 이제 미비된 그런 행정부라는 것은 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가감성 있게 가단성 있게 국회를 세종시 이전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그 이상 뭐 큰 게 없죠. 정권으로. 전 세종시 이전 공약을 보면서 물론 충청표심 이런 예. 것도 크고 또 서울에 대한 이쪽에 한강벨트에서 서부 여기 개발도 있지만 은근히 그 안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오래된 예. 이른바 여의도 사투리라고 규정했던 예. 정치에 대한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 예.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예 여의도를 빼고 세종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닐까. 사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대통령도 되게 강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성태 위원장님은 오랫동안 중진으로서 정치를 해오셨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선거를 이끌면서 최근에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런 걸 또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정치의 지금 그런 중요함 이런 걸 이 아실지. 엄청난 이 더군다나 집권 뭐 2년 3년 차에 치러지는 이 중간 평가 성격의 이 총선을 정치 경험이 일천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엄청나게 벅찬 선거를 치른 거죠. 예. 그것도 이제 딱 이제 100일째인데 음. 뭐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그 이전 상황은 국민의힘은 더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한동안 지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또 총괄 선대위 체제로 원톱으로서 물론 공동 선대위원장은 있지만은 지금 이제 뭐 1인 스피커 또 뭐 정책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콘텐츠 이런 내용까지 본인이 지금 다 날려야 되니까 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뭐 서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4월 9일 자정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뭐 저는 좋은 선거 결과를 우리가 막판에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국회 이전하고 관련해서 예. 한마디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이 전국 단위의 선거치고 이번 선거만큼 이렇게 중대형 무슨 공약이 없었던 선거가 있었나 싶던 차에 이제 국회 이전 그 꽤 대형 공약이잖아요. 대형 이슈죠. 그거를 던졌는데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거는 그 공약 이슈가 길게 가지를 못하고 그게 이제 어딨나 봤더니 그게 이제 공약을 던지면 반대쪽에서 이제 경쟁 쪽에서 막 이제 반대를 반박을 한다거나. 하면서 논란이 되고 이러면 이제 이슈가 계속 굴러갈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공약 띄우기 하루 이틀 전인가 왜 강북 재구조화 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하고 서울시장이시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그 프로젝트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두 분이 같이 협의하고 하는 투샷 이런 게 국민들께 비춰지면 그 조금은 효과가 더 있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이슈가 전에 세종시 처음 막 그럴 때는 수도권 서울에서도 굉장히 반대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이 국회 이전하고 뭐 이런다 그래서 반대할 서울 시민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하고 세종 포함 충청이 윈윈하는 그런 그 공약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이슈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그런 그림이나 논의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2016년 세종시 국회 보는 예. 법안은 이미 처리됐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이제 이번 21대 총선 기간 중에서 민주당이 168석과 우호 지분까지 하면은 180석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 세종시 이전 부분은 독단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뭐 후속적인 사항을 여러 가지 입법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뭐 공약으로 뭐 이거는 상당히 큰 대응 이슈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뭐 반대를 의도적으로. 하고 뭘 하고 했는데 음. 의도적으로 음. 이거는 우리 동의해요. 음. 우리도 뭐 거기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라는 이러니까 게 그냥 이슈가 그냥 지난 대선 때부터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래 그럼 하자. 예. 이렇게 그냥 바로 조기 그렇게 혁신당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신선함이 좀 없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려면 뭐 사실은 개헌을 해서 대통령실도 가는 게 맞지 않나. 음. 예, 지금도 국회랑 소통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제2 집무실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다음 대선을 앞두고는 대통령실 이전 얘기까지 저는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명실상부하게 서울은 경제 수도, 세종은 이제 정치 행정 수도 이렇게 딱 이제 완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죠. 뭐 좀 외국에도 네. 그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어떠한 현재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든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개혁 문제입니다. 의대 네. 정원 증원 문제인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의료 개혁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예. 부분을 두고 사실은 이제 그 메시지가 명징하지 않았다.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숫자를 이제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가 아쉽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 위원장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선거를 불과 뭐 엊그저께 입장에서는 뭐 한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예. 지금 7일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예. 이걸 좀 이제 최소한 이제 금요일 날 사전 투표 이전에는 좀 우리가 털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특히 수도권 우리 예. 후보들은 강하게 깔려 있었죠. 예. 뭐 그렇지만은 이제 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신속한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그런 관점에서 뭐 대통령께서도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아주 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예. 뭐 그 고뇌의 참 결단을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잘 부탁드리고 저는 사실상 이 안보 다음으로는 이 국민 건강권 이상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예. 이 의대 지원은 뭐 37년 수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진수입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만큼 이것도 이제 의대 정원 문제는 뭐 행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행정부에서 오랜 검토를 통해서 큰 틀과 원칙을 세웠다면은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논의 형식으로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런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의료계나 또 뭐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예. 이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합의를 큰 틀에서 해 들어가면은 예. 또 전공에 대한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본인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 하시면은 이제는 그 간극을 풀어낼 수 있어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저는 근데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네.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이제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나중에 뒤에 해설서를 보면 내용은 숫자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건데 전체 11,400자 정도 중에서 그건 150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강경한 어조로 왜 2,000명을 증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본 건 뭐냐면 이거는 정책적 해결책도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 150자 안에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을 가지고 오면 바뀔 수 있다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의사 단체도 여러 개입니다. 전공의 단체가 있고요, 의협도 있고요, 또 지금 전의교협, 의대 교수협의회도 있고요, 교수협. 또 다른 단체가 많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른데 정부가 마치 뒤로 빠져서 너희들이 안을 모아서 잘 가져오면 그것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근데 이게 장기 과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환자들은 당장 치료해 줄 의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급한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의사단체한테 이렇게 한다? 물론 물밑에서 누군가 움직이겠지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렇게 나가는 거는 이거는 정책 해결에 대한 능력 부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기다릴 수 있는 문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교육의 핵심인 의대 정원 문제 이것도 이제 아무리 국민들의 건강권 입장에서 꼭 우리 국민적 대한민국 정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뭐 의대 정원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어서 이제 시작한 부분이지만은 예. 이 뭐 의대 정원 이 의정 갈등이 이게 뭐 너무 장기화되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피로감 그리고 의료 사고 그런 피해 이런 게 국민들 불안으로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저희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선거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예. 제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모든 정책적이고 그리고 정부적인 그런 역량과 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빠른 며칠 상간에서 좀 사회적 합의의 큰 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정말 그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내용이 정의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도 지금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온 상황이죠. 이대생 미군 장교 성상납 발언으로 논의된 김준혁 후보 관련 논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제 뭐 김준호 후보 입장에서는 과거 지사야 뭐 그런 발언이었지만 그래도 선거라는 것은 뭐 모든 후보들의 그 수준 높은 도덕성이나 또 과거에 또 뭐 한 은행 처신 이런 부분 처사 이런 부분들이 다 국민적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그런 측면에서 뭐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그런 사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성상납 발언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거 사과만 하고 뭐 선거일까지 버티면 된다는 그런 셈법이죠. 예. 근데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망언은 우리 어머니와 또 딸에 대한 그런 모욕이라는 세간의 그런 지적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꼭 그런 뭐 이대 지금 현재 학생들 입장뿐만 아니라 예. 우리 과거에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구분하지 않으면서 그런 여성 폐마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 그런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차마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충격적인 발언과 저는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간다면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두고 후회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후보 있습니다. 사퇴까지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국민의힘 수준이면은 사퇴했으니 이거는 벌써 사안이다. 사퇴시켰죠. 예. 자,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보수정 일각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고 이제 부산 지역구 얘기가 좀 예. 있습니다. 무소속 장해찬 후보뿐 아니라 또 경기 화성을 용인갑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언급도 있는데 네. 당내에서 이런 논의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정 부분 지금 민주당은 정치적 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핵신당이 쉽게 말하면 진보 뭐 이런 민주당 지지 인사들 국민들을 특히 중도 무당층까지 저인망 쌍끌이씩 그냥 이렇게 표를 거의 뭐 쓸어 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역대 뭐 이렇게 총선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수가 예. 결집되지를 못하고 치르는 선거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입장도 민주당의 앞으로 정강 정책이나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정치적 스펙트럼을 같이 할까 아니면은 본인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좀 계획적인 보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무호적인 정당으로서의 그 스탠스를 유지했다 그러면 예.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지층에서 이제 좀 뭐 선거 때 좀 이런 그런 뭐 슬기롭고 지혜로운 부분을 좀 만들어내서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단일화 좀 필요하다. 보수 결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예. 듣겠습니다. 네,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